자, 이어서 오늘의 작전도 앞서 나오는 트럼프 상호관세 불확실성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그렇다면 수혜주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원무역까지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소 연말까지입니다. 하고 연말 넘어서 내년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제 이 시각이었습니다. 연방법원, 연방무역법원 1심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, 이번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었다. 이것은 위법하고 결과적으로 무효다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 다음 100억 간에서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이 받아가지고 좋다. 그러면 서류 검토를 해볼 테니까 6월 9일까지는 일단 유지를 하자라는 거였었는데 문제는 6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? 이거 다시 뭐 풀어줍니까? 아니면은 가처분 소송 같은 것들이 인용입니까? 이걸 안 해줍니까? 게다가 7월 8일이 되면 또 상호관세 중에 그 두 번째 거, 기본관세 10%는 지금 매겨져 있지만 나머지 개별국 관세가 살아나는 채 유지되는 건지 이건 무효인 건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.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본관세 10%는 유지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였을 텐데 자 하지만은 간밤에는 오히려 뭐 매크로 지표가 나쁘지는 않고 달러 약세, 금리 하락, 뭐 다른 흐름들이 쭉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 그럼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보면 그 1심 때 판결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. 지금 뭐가 무효고 뭐가 위법행위냐. 트럼프가 저렇게 무소불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은 실은 권세 같은 이런 국가별 세금은 의회를 가야 되잖아요.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 힘, 바로 이 법에서 나온 겁니다. IEEPA라고 하는 건데요.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상황이 비상경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비상경제권한법을 의거를 해서 이렇게 국가별로 개별 관세도 매기고 상호 관세도 매기고 다 한다라는 건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랍니다. 즉 이번에 1심 판결의 그 판결문을 보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당연히 그러면 상호 관세는 도를 넘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항소심 마지막 연방 대법원에 갈 때도 지금 미국의 상황이 비상이냐 아니냐 이게 마치 좀 데자뷰 같은 것이 우리가 계엄 선포했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현재가 문제냐 계엄 선포할 국면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법정 싸움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1심에서는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라라고 본 것이고 미 헌법상의 관세 부과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이 이렇게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 하고 이 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끼어드는 적은 역사상 없었다.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앞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요. 또 얘기를 했지만은 연말까지는 이게 결정도 안 납니다.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상사태 입증이 뭐 앞서 법조인들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안 될 것 같다는 쪽이 솔직히 현재로서는 유력하거든요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만약에 어떤 이제 나라 사회에서 땅콩 버터가 부족하게 돼요. 미국에서. 그러면 땅콩 버터가 부족하다고 혹은 달걀이 부족하다고 그거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냐.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방 대법원에 가더라도 비상사태 입증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어쨌든 깜깜이 불확실성은 계속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트럼프는 뭐 하고 있을까? 첫 번째가 앞서 피터 나바로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의 법, 크게 세 가지인데 무역 슈퍼 301조라고 하는 무역법에 301조가 있고요. 무역합장법 232조가 있고 무역합장법에서 세부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. 품목별 관세를 아주 징벌적 관세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. 현재는 철강, 알루미늄, 자동차 부분에 한했지만 자신의 수가 틀릴 때마다 이 무역확장법이라든가 슈퍼 301조를 가지고 굉장히 징벌적인 부분으로 폭탄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트럼프 분노한 상태다. 품목별 관세 폭탄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예 상원, 하원 의원을 따로 불러가지고 너네가 새로 법을 하나 입법을 해라. 그래서 비상 임시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상호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은 달러는 약세로 흘렀지만 이렇게 되면 환율 협정 같은 것도 굉장히 또 미국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을 열심히 하고 도장은 안 찍겠죠. 왜냐하면 도장은 언제 찍냐?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그 협상에 도장을 찍게 되니까 협상팀을 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 내용이 우리가 불리하건 유리하건 막 가더라도 최종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건 불확실성이고 긴장의 끈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와중에 뭐
개별국 관세, 상호 관세, 품목별 관세 폭탄 터져도 나는 괜찮다라는 부분 쪽이 뭐냐? 저는 그게 OEM이라고 보고 있고요. 영원무역을 오늘의 픽을 봤는데 영원무역 하시면 뭐 대한민국 OEM의 신화이기도 하고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노스페이스, 또 파타고니아, 룰루레몬, 아디다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영원무역을 꼽았느냐? 영원무역의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중국에 못 있겠다라고 해서 생산 공장을 다 바꿨습니다. 어디로 바꿨냐? 바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로 바꿨고 여기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를 잘 정착을 해서 물건도 잘 팔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이 각 개별국의 이 상호 관세율 나올 때부터 주가가 확 무너졌었거든요. 그때 이 베트남에 매겨진 상호 관세율이 46%, 방글라데시가 37%, 캄보디아가 거의 50% 가까운 폭탄이 터졌습니다. 그러면 지금 영업무역의 모든 공장은 베트남이랑 방글라데시에 있는데 45%씩 때려 맞으면 되겠습니까? 이게 거의 중국에 아무리 징벌적 관세를 때린다고 쳐도 그 가격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가가 당시에 거의 4만 원이 뭐 깨질 정도로 폭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표를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한 겁니다. 왜냐하면 미국의 거의 대부분은 방글라데시하고 이쪽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방글라데시하고 캄보디아 쪽의 물량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저쪽에 매겨지면은 살아날 길이 없는 이제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저기에서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가 C-커머스, 이 쉬인이나 알리, 테무 같은 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영업무역이 조화를 하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C-커머스를 태클을 걸어가지고 중국 물량을 막아주고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쪽의 물량은 이번에 매겨준 것처럼 저 상호 관세가 유야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놓고 본다면 영업무역은 앞으로의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베트남, 방글라데시도 그냥 원래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기본 관세 10%만 매겨진다고 치면 물론 이제 7월 8일 이후에 상호 관세율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태클은 이 C-커머스, 테무, 쉬인 이쪽을 계속해서 트럼프가 압박해 준다면 오히려 미국의 의류 시장은 거의 영업무역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 속에서도 저는 이제 영업무역을 보고 있는 거고요. 품목별 관세 있지 않느냐? 여러분 옷에다가 품목별 관세 폭탄을 어떻게 던집니까? 여기에 던지면은 물가가 뭐 그냥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 미국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미국은 신발 싸고 옷 싼 걸로 유명한데 여기에는 저는 절대 품목별 관세는 붙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되게 놀랐던 게 지금 제가 이 영업무역의 차트를 열어놓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갔던 주가가 그 상호관세율 터지면서 완전히 여기 4월 초에 무너졌잖아요. 근데 찔끔찔끔 하더니 5월 들어서 이 나오기 전부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이걸 보면서 아니 시장은 이번에 베트남 또 방글라데시에 매겨지는 이 개별 관세 뭐 40%, 50% 이런 거를 어떻게 될지 안 매겨질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? 왜 영업무역은 아무런 재료도 없이 이거가 올랐죠?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자 지금 베트남 또 방글라데시에 매겨진 저 무자비한 상호 관세가 일단 멈춤입니다. 일단 멈춤 상태에서 중국 쪽만 막아준다면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이 밸류업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영업무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금 부자입니다. 현금 왕부자인데 1조 원이 넘게 쌓아놓고 있고요. 그래서 PBR이 0.7배입니다. 이제 올랐는데도 0.7배였기 때문에 뭐 영업무역이 홀딩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정부의 밸류업이 몰아칠 경우에는 0.8배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배당 이렇게 현금성 자산 많은 곳들은 분명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도 영업무역을 한번 오늘의 이 내용, 이 상호관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번 픽으로 꼽아봤습니다.